여러분 안녕들 하시죠? 한원장입니다. 요사이 세상 돌아가는 것들 보면 참 살다 별난 세상도 다 살아보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로 도시가 봉쇄당하질 않나, 병원 아닌 곳에서는 범죄자들이나 사용하던 마스크를 선량한 시민들이 안 쓰면 범죄자가 되는 세상이 되었고, 반가운 사람들과의 인사도 키스나 포옹은 둘째치고 악수마저도 팔꿈치 부딪힘으로 대신해야 하니까요. 이제는 해외여행도 단순 여권 대신 검역 헬스 패스포드가 대신하게 될 겁니다. 마치 동물 검역 시스템으로 말이죠. 또한 낯선 이들과 함께 해야 했던 단체 관광 여행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도대체 무슨 맛으로 살아가야 하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인간은 무엇을 추구하며 이 요지경 속 세상을 살다가는 걸까요? 자고로 인간은 거대함과 위력에 경외심을 갖고 신성마저 부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높은 언덕 위에 신전을 짓고 거대한 피라밋과 바벨탑까지 쌓으며 신탁 통치를 했음은 물론 괴력의 토네이도를 용의 승천이라고까지 하며 신성시해왔고, 오늘날은 초고층 빌딩이 난립으로까지 부의 거대함을 추구해 나가고 있죠. 그렇다고 우리 인간 삶의 목적이 그저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인간에겐 다른 동물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오욕칠정이라는 욕망과 감정이 있죠. 그 중에서도 특별한 오욕, 즉 5가지 세속적인 인간의 본능적 욕망인 식욕, 색욕, 재물욕, 명예욕, 수면욕이 있는데, 과연 인간의 삶이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인간만의 재물욕이나 명예욕을 충족시키는 목적이었을까요? 이런 것보다는 색욕인 병광세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었을까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모두가 소원하는 병광세 말입니다. 이를 위해 남자는 스스로 약을 먹고 여자는 남자에게 약을 먹이면서까지 말이죠. 그러니 병광세야말로 인간에겐 진짜 위대한 신적인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나이 50 정도에도 많은 부부들이 각방을 쓰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는 예외겠지만 말입니다. 어떻든 인간의 삶에서 비아그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해구신이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별것 아닙니다. 순놈 하나가 여럿의 암놈들을 거느린다는 사실 하나뿐이죠. 그래서 사슴 거시기는 물론 뿔까지 숭배받는 물건이 되었었죠. 또한 개와 뱀의 거시기도 교미시간이 길다며 강력한 후보로 오늘날에까지 대접받아오고 있으면 아마도 오랫동안의 이런 믿음이 한국인의 유전인자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발상은 과연 어떤 인간들에 의한 작품들이었을까요? 누구긴 누구겠습니까? 옛날 의사라는 사람들이나 약장수들이었던 것이죠. 일반인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씨알머리라도 먹혔겠습니까? 지금도 어떤 타이틀, 즉 박사니, 교수니, 최고 권위자니 하는 타이틀을 갖고 떠들어야 인정을 받고 있는 판이니 말이죠. 물론 아직도 한의원에 사슴뿔 박제를 걸어두고 해구신이 어떻고 사슴신이 어떻고 뱀탕이 어떻고 염소탕이 어떻느냐 하며 장사하는 약장수들도 있지만 말입니다. 지금은 중국인들의 향한 말이 되어버렸지만 과거 한국인들에 대한 비아냥 말이 있었죠. 한국인들에게 정력에 좋다는 말만 하면 까마귀는 물론 바퀴벌레까지도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죠. 진짜로 10여 년 전 한국에서 까마귀가 순환을 받은 적이 있었죠. 검은 콩이 신수 보강에, 즉 정력에 도움이 된다 하니 까마귀에까지 눈이 돌려진 것이었죠. 우리 오장 중 신을 대표하는 색이 검은색이기에 한방 처방에도 검은 콩이 처방된 약도 있긴 합니다. 또한 검은 약재의 대표격인 숙주황이 신수를 보하는 대표적 약재예요. 소위 둥글레 뿌리를 쪄서 만든 황정 역시도 숙주황과 같은 모습이 검은색이요. 말의 정액이 떨어진 곳에서 난다는 버섯을 쪄서 법제한 육정령 역시도 검은색이긴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색에 연연한다면 수억 년 묵은 콜타르는 정력제 중의 정력제요. 검정색 페인트 또한 최고의 정력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이른다면 한국인들은 아마도 검은 옷 입은 저승사자마저도 탕으로 멸종시키고도 남을진데,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연
과연 동물이 거시기를 삶아 먹는다고 병강세가 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관절통에 호랑이 뼈를 구워 먹었고 6, 70년대만 해도 염소다리, 사슴다리 뼈가 관절에 좋다 하여 귀하게 팔린 적도 있었죠. 이는 남근처럼 생긴 바위나 나무에 빌고 만지면 등남한다는 믿음이나 옛날 양귀비 전용 목욕탕이었던 해당탕의 온천수로 얼굴을 씻으면 양귀비처럼 미인이 된다는 믿음에 외국의 관광객들마저 줄을 서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인간의 어리석음 아닐까요? 호랑이 뼈가 뼈를 튼튼히 해주고 염소 다리 뼈가 관절에 효과적이라면 독수리 날개를 삶아 먹으면 하늘을 날게 되어야 하며 부엉이 누나를 삶아 먹으면 밤눈이 밝아져야 하고 꾀꼬리를 삶아 먹으면 아름다운 목소리로 변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말다리를 삶아 먹으면 그야말로 하루에 천리를 뛰게 돼야 할 테고 말입니다. 안 그런가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대포가 왜 소총보다 더 멀리 나가게 되는지 아시나요? 총알보다도 어마무지하게 크고 무거운 포탄이 어떻게 작고 가벼운 총알보다 멀리 갈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총과 포를 구분하는 기준은 구경과 탄알의 폭발 위치에 따라 정해집니다. 멀리 갈 수 있는 힘은 탄약의 폭발력에 의한 것이라 이를 화력이라고들 하죠. 그래서 포신으로 무장한 남성들이 정력을 화력이라 칭하기도 하죠. 마른 장작이 화력이 좋다느냐 하며 말이죠. 어떻든 포탄은 총알보다 크고 무겁지만 포신이 총신보다 더 많은 탄약의 큰 폭발력을 견딜 수 있도록 더 크고 두꺼워서 총보다 월등히 탄알을 멀리 보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탄약이 즉 충분한 화약이 채워져야 하는 조건에서 말이죠. 아무리 우람한 포신이라 할지라도 화약이 부실하면 포탄은 코앞에 떨어지고 말게 되거나 아예 포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될 겁니다.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남성들의 로망이요 여성들의 우상인 병광세도 아무리 이런 대포 같은 포신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런 탄약의 화력과 같은 정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소총이나 권총보다도 못한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죠. 따라서 이 화약의 효능과 같은 진짜 정력제는 신수의 진액을 보하는 한약인 것이고 흔히 정력제 또는 발기부전 치료제로 이용되고 있는 양방의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약들은 그저 포신이 녹아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 즉 발기를 지속시켜주는 것이기에 필요할 때만 복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는 아기 엄마가 항상 몸에 달고 다니며 언제 어느 때나 편리하게 꺼내 수유할 수 있는 모유에 반해 시간 맞춰 젖병으로 수유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즉 이들은 사용하기 전 30분이나 1시간 전에 복용해야만 하고 그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비축된 화약이 고갈된 상태인 발기불능자에게는 아예 무용지물이란 사실입니다. 이와 달리 정을 보하는 한약은 이 고갈된 화약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에 결과적으로 필요시 아무 때나 즉시 대포 쏘며 총질을 해댈 수가 있는 것이죠. 신수를 보호해야 하면 즉 정을 채우고 골수를 보호해야 하면 남녀의 정력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번 코비드-19 같은 팬데믹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한약 처방이라는 사실도 공감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한약이 비싸다고 하는데 비싸봤자 이런 경우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열알에 보험 적용도 안 되는 캐시 450불임을 비교하면 전천후 무기의 팬데믹 예방까지 정말 거저나 다름없는 무지무지 싼 비용이라는 사실도 또한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서 안녕, 또 봬요.